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축 기간이 짧고 기존 도로를 활용해 트램에 비해 절반 이상 비용이 저렴한 무궤도 굴절 차량이 도시철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사례가 없습니다. 대전시가 이런 장점을 살려 내년 말 시범 사업을 거쳐 앞으로 3호선 등에 추진 중인데 관련법 정비와 운영비 국비 지원이 과제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철도급 수송 능력을 갖추면서 사업비는 절반 수준으로 구축 가능한 신교통수단 TRT입니다. 별도 선로 없이 바퀴로 도로 위를 달려 무궤도 굴절 차량, 무궤도 트램으로도 불리며 프랑스와 중국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무궤도 트램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국회에서 국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내외 교통 전문가들은 버스 전용차로에 신호체계만 정비하면 도입할 수 있는 무궤도 트램이 신교통수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업비 문제로 지하철은 물론 트램과 같은 형태의 도시철도 구축도 쉽지 않은 요즘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란 겁니다. 경제성으로 보면 당연히 지하철이라든지 일반 트램보다는 인프라 건설 비용이 낮기 때문에 건설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유성운천 사거리와 가수원 사거리를 잇는 도안동로 6.2km 구간에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후 3, 4, 5호선 도시철도망 일부 노선에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비용과 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우리가 3, 4, 5호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과제는 신교통수단의 법적 해석과 비용입니다. 무궤도 신교통수단은 도시철도가 아닌 간선 급행버스로 분류돼 사업비 지원도 적고 내구 연한도 3분의 1 수준으로 짧아 운영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법 정비와 예산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정부도 전국 도입에 앞서 대전시의 시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대전광역시와 또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예산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첫 무궤도 트램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대전시와 국회, 중앙정부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9분쯤 보령시 천북면 하만저수지 인근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포크레인을 실은 트랙터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한 아파트 건물 9층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3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 사업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비축제 예산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되며 세종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판했고 야당 측은 시민의 안전과 혈세를 위협하는 무리한 시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둘러싸고 세종시와 시의회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의회는 정원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14억 5천만 원과 세종 비축제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한 추경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먹거리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와 축제 예산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삭감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까지 받는 국제행사임에도 예산 삭감으로 개최가 불투명해졌을 뿐 아니라 신뢰도까지 떨어져 앞으로 국제행사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국가가 국제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비를 20%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국비를 반납하며 사업이 무산되게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논평을 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최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을 고의로 무산시켰다며 세종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삭감의 취지를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은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효성과 당위성이 떨어지는 행사에 예산을 쓸 수는 없다며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막연한 단순 계산을 통해 추후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예산 편성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비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재차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의회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맞서는 상황. 앞서 출전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가 충돌한 데에 이어 예산으로까지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검찰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 중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경선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6천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식사를 못한 후배가 있다는 말에 카드를 빌려줬다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은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가량 새벽 시간대 대전의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80번 넘게 절도를 시도해 총 443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10년 미래를 좌우한다는 KBO 신인 드래프트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최고 구속 156km의 강속구를 뿌리며 고교 최고 투수로 평가받는 전주구 특급 정우주 선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프로 데뷔를 꿈꾸는 1,200여 명의 유망주들이 쏟아지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지난해 성적의 역순으로 드래프트 순번이 정해지며 두 번째로 지명에 나선 한화는 고교 특급 정우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전주고 투수 정우주 선수입니다. 185cm의 키에 몸무게 88kg의 다부진 체격인 정우주는 최고 구속 156km까지 기록한 우한 파이어볼러. 올해 고교 16경기 성적은 4승 1패, 평균 자책점 1.57, 9이닝당 탈삼진은 15.8개로 일찌감치 고교 최대어로 평가되며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LA 다저스 등 메이저리그 팀들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특히 정우주 선수가 가진 속구는 배운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속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우주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정우주는 지명 결과에 100%를 넘어 1000% 만족한다며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이글스가 가을 야구를 넘어서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게 모든 팬분들의 염원이실 텐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1군 무대에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투수 중 처음으로 꿈의 고속 160km를 던진 문동주와 최근 날개를 펴기 시작한 김서현에 이어 정우주까지 품은 한화는 이제 160km 트리오를 꿈꿉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에 도전하며 달라진 전력을 보이고 있는 한화. 또 다른 특급 유망주의 합류로 더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등 8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또 30개 기업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2조 원대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최대 2031년까지 도내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65만 9,210제곱미터에 2조 1,683억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와 의약품, 자동차 등의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농협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정기탁금 1억 원과 냉장고 1,100대 등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충남도에 전달했습니다. 기탁금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지난 7월 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세대를 위해 사용되며 냉장고는 시설하우스 파손 등으로 손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대전 동구 용운동 일원에 조성될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당선작에는 부지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층에서 진입로를 마련하고 향후 병원의 확장성을 고려한 배치와 쉬운 진료 동선, 숲길을 이용한 산책로 등 이용자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설계안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당선된 업체와 오는 10월부터 약 7개월간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한 뒤 2025년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